네, 안녕하세요. 행정법률 전문사무소 승무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학폭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눌까 해서 이렇게 방송 켰거든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6호 처분을 받은 이제 중학생 친구 부호자님께서 저희 전화 주셔가지고 이제 의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행정지랑 행정심판 청구를 했는데 지금 이제 대입 입시에 불이익이 생기잖아요. 이게 얼마 전에 이제 송혜교 배우 주연의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유행하면서 이제 현시판 더 글로리 주인공이라고 해서 이제 표혜림 씨라고 이제 막 언론에 나섰습니다. 근데 결국은 학교 폭력 피해를 이기지 못했고 안타까운 나이에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가 또 아들 학폭 사건으로 해서 본부장에서 낙마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정부하고 교육당국에서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초중등 교육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면서 조금 더 강하게 불이익이 개정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6호 처분 이상은 이제 2년에서 4년으로 바뀌었죠. 기재되는 게. 그래서 더 강한 불이익이 주게 되었죠. 이것도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학교폭력 예방법 자체가 피해 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선도와 교육이 목적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가해 학생에게 무조건 강한 처분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좀 미온적인 처분, 뭐 어떻게 보면 가해 학생을 감싸주는 처분이 많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되면서 이제 조금 더 강한 불이익이 주게 되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호 처분 이상은 이제 생활기록부에 이제 보존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정도 되겠죠.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해도 이제 6호 이상 처분을 받으면 당장 정시부터 수시부터 피해를 받게 되고, 만약에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하면 그의 입시 재수를 해도 남게 되고, 3학년이라고 하면 재수 3수까지 해도 4년이기 때문에 여전히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취업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뭐 전문대 졸업하면은 어쨌든 2년 동안 더 기재가 되는 거고, 4년제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한다고 했을 때, 뭐 남자는 뭐 군대를 갔다 오니까 뭐 상관이 없긴 한데, 그래도 대학 졸업하고 바로 생기부에 남아 있기 때문에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성화고 같은 경우, 뭐 실업계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을 안 가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삼성이나 뭐 LG나 이런 쪽으로 취업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제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생활 기록부를 보고 그것도 이제 출결이나 보고 뽑았는데 그게 계속 된다고 하면 취업에도 불이익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사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초등학교 교사 되려면 이제 교육대학에 진학을 해야 되는데, 학교폭력 저진 학생이 교육대학 진학을 하려고 하면 이제 수시든 정시든 감점을 하거나 아예 지원 자격을 주지 않는다고 이제 뭐 부산이든 서울이든 전국 대학 교육대학 본부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이익 기조는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보호자님께서 사실 학교폭력 대책심의에 이제 처음 거치게 되는 게 이제 학교폭력 대책심인데, 이때부터 행정사를 저희 승무를 선임을 해야 되는지,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럼 만약에 한다면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폭력 대책심의 사안조사, 학교폭력 대책심의만 잘 방어를 해도 가해 학생의 조치 사항이 많이 낮아져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학교폭력 예방법 자체가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와 교육이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핵심적인 내용들만 잘 이행을 하더라도 가해 학생 사후 처분, 뭐 사회봉사 처분이 나올 거, 뭐 출석 정지가 나올 거, 뭐 더 내릴 수도 있죠. 뭐 3호 처분인 학교 내 봉사, 교내 봉사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대응을 잘못하면 비슷한 사건에서, 유사한 사건에서 교내 봉사가 나왔는데 이게 대응을 잘못해서 사회봉사가 나오거나 출석 정지가 나오는 사례도 많아요. 네, 이 사건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의뢰했던 사건도, 진행 중의 사건도 주동 학생 책임 주동자는 따로 있는데 그 학생은 이제 가해 학생 무리에 소속된 친구인데 이제 좀
학폭위에 가서 좀 건성건성으로 건들건들했죠. 대답도 잘 안 하고 뭐 잘 모르겠다, 뭐 반성하냐는데 잘 모르겠다 이래버리니까 가해 학생이 사회봉사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주동학생이 사회봉사가 나왔는데 단순 참가한 학생이, 가담 학생이 이제 그게 나온 거예요. 출석 정지가 나온 거예요. 이게 좀 안 맞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렇게 대책 심의부터 잘 대응을 하면 충분히 낮게 나올 수 있고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데, 보호자님께서 이제 결국은 뭐 사실 그런 거죠. 금전적인 문제가 가장 클 거예요. 네, 어쨌든 근데 금전적인 문제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지금 보호자 확인서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보호자 확인서 학교에서 주잖아요. 뭐 사안 인지하게 된 경위, 뭐 자녀의 상태, 뭐 보호자로서 앞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는 뭐 방안이나 이런 것들 뭐 5가지, 6가지 주는데, 이제 그거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보호자님께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돈을 쓰시니까 그래요. 네. 이게 공포 마케팅이거든요. 뭐 주위에서 보호자 확인서가 중요하다 그래요. 네. 보호자 확인서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잘 몰라요. 네. 근데 그래서 이 보호자 확인서 그냥 보호자님께서 충분히 쓰셔도 되는 거를 30만원, 50만원 받고 제출하는 거죠. 대피를 맡기는 거죠. 근데 막상 대피를 받아보면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뭐 미사 오고 형용사들 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이걸로는 안 되죠. 왜? 법리위견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기엔 법리적인 판단을 담기지가 않아요. 법리적인 판단은 학교폭력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학교폭력 해당성에 대한 여부, 그러니까 만약 사실관계가 맞다면 그 사실관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또 판단하게 됩니다. 판단하게 되면 그게 학교폭력 예방법이나 동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제 판단할 때 이제 기준이 있어요. 뭐 심각성, 고의성 이런 것들을 토대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꽃이거든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의 핵심은 이거예요. 네. 이제 보호자 확인서가 중요한 거는 사실 이거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중요한지 아무도 몰라요. 왜? 네. 그러니까 대필업체는 그냥 무조건 중요하대요. 중요하다고 하고 제대로 안 싸면 뭐 자녀가 불이익 받는데요. 근데 왜 중요한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공포 마케팅에 속아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다면, 일단 보호자 확인서에는 그 작성하는 것들이 보호자의 화의사 양육이나 훈육 태도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넘어가고 대책 심의에서 보면 이 보호자가 그 자녀에 대한 이게 올바른 양육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면 그러면 적어도 가정에게, 부모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자녀를 올바른 방향으로 훈육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해 학생의 교육과 선도에 대한 선도를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대책심의 자체에서 강한 처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심각한 학교 폭력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가해 학생을 강한 처분을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가 아닙니다. 이 친구가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이나 반성을 하고 부모조차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피해 학생 보호자에게 진심으로 화해를 의사를 요청을 하고 피해 보상을 하고, 그리고 이 자녀의 올바르게 양육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나타나면 학폭위에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이 법 자체가 처벌을 하는 목적이 아니라 선도와 교육을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양육 태도가 있고 가해 학생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고 하면서 출석 정지가 나올 거를 뭐 사회봉사 아니면은 교내봉사로 낮추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지. 그냥 막 뭐 30만원 주고 50만원 주고 대피한 업체 보면은 그냥 무조건 중요하대요. 이거 잘못 쓰면 피해본다. 왜 피해본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호자 확인서 50만원 주고 맡겼는데 그 안에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상대적으로 이제 보호자 확인서 써드리지 않아요. 그냥 검토만 해드리고 대책심의 제출하는 법리의견서만 작성하는데, 비용이 통상적으로 보호자 확인서의 2배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법리의견서는 빠뜨리고 보호자 확인서만 쓸데없는 데 돈을 쓰시는 거예요, 보호자님들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보호자 확인서는 보호자님께서 그냥 애들 재우고 그냥 식탁에 앉아가지고 한 1시간이면 써요. 다만 이제 조금 더 이제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중요성들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사안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있죠. 이런 보호자님도 계세요. 자기 아이가 때린 거는 때린 거예요. 때린 거. 폭행은 무조건 장난이래요. 근데 이건 객관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내가 보호자님이 보시고 이게 때린 게 객관적으로 폭행이라는 고의에 의한 폭행이라고 생각이 되면 어쨌든 화해하고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기서 그냥 장난이었는데 뭘 그렇게 시끄럽게 구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제 보호자님 자녀분이 이제 불이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시고 단어 선택이나 이런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필하지 마세요. 이거 50만 원 받고, 그러니까 저희 행정심판 오시는 분들도 어디서 30만 원, 50만 원 주고 대필했다고 해요. 저희한테 상담을 받고, 저희 너무 비싸니까, 상대적으로 비싸니까, 뭐 변호사 비용보다 싸긴 하지만, 네. 그래도 큰 돈이죠, 어쨌든. 근데 받아와서 저희한테 주세요, 보호자 확인서. 근데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내용은 한 6장, 7장 받아와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이 없어요. 제출하면 뭐예요? 네. 심의원들도 이걸 읽어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핵심적인 내용이 없어요. 네. 그래서 강한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 와서 다시 이제 하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사안조사 때 보호자 확인서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보호자 확인서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호자가 사실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하는 기재하는 문서입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사안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냥 뭐 자녀로부터 듣게 되었다. 자녀로부터 들었는데 이 사안에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저 친구가 저렇게 했고 이런 사실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법리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죠. 간혹하다가 대필업체에 맡기면 뭐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뭐 참고할 만한 사항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막 형법에 이렇고 뭐 상해죄 구속요건 이렇고 뭐 폭행죄의 고의는 이렇고 이런 내용이 담아가면은 이게 웃죠 사실. 저도 뭐 옛날 학폭위 때 위원으로 활동했는데 그렇게 담아오시는 분이 계세요. 30만 주고 50만 주고 자랑스럽게 오세요. 전혀 사건 해결에 도움이 안 됩니다. 네, 부적절하죠. 그래서 보호자 확인서는 보호자님께 쓰시고 그 다음에 법률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해서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이 특정된 사실관계에 대해서 학교폭력 해당성이나 조치결적 판단 요소를 제출해서 방어권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보호자님께서는 안타깝게도 이제 저희 쪽에 상담을 처음 하셨는데 비싸죠. 상대적으로 비싸가지고 뭐 30만 원 주고 어디 가서 맡기셨대요. 근데 냈는데 6호 초음이 나온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맡기지 마시라고 그냥 직접 쓰셔도 된다고. 근데 이제 불안하니까 사실 30만 원도 큰 돈이잖아요. 큰 돈을 써서 했는데 정작 거기에서는 학교폭력을 전문으로 한다고 해도 학교폭력 예방법이나 최근 관련 판례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글 쓰는 사람인 거죠. 뭐 작가 출신 뭐 이러면서. 네. 정작 들어가야 되는 거 다 빠져 있고 마이너스 해야 되는 단어들은 다 들어가 있고 이래서 위코초음이 나온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좀 안타깝죠. 네.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보는 게 저희가 이제 지금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희 카페 이렇게 보시면 이제 뭐 학교폭력 이렇게 글 올리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식으로 무료 상담을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전화 상담이나 방문 상담을 유료로 진행하고 있고, 근데 이제 계속 유료로만 진행할 수가 없어가지고 카페는 글 올려주시면 제가 늦어도 다음 날에까지는 올려드리니까 뭐 무료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네. 이제 보호자님께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세요. 그 카페 뭐 학교폭력 카페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막 뭐 보호자님 정보를 막 공유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요즘은 이제 행정사나 변호사를 안 통하고 직접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나홀로 진행하시는데, 근데 나홀로 진행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제 법논리가 조금 빈약해요. 그래도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이나 뭐 이렇게 보시고 뉴스거리 보시고 이렇게 좀 맞추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법논리가 빈약하고 인터넷에 떠도는 카페에서 떠도는 정보들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에요. 대부분이 맹신해서 대충 이제 그런 내용을 위주로. 왜냐면 거기에서도 문서가 공유가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인용 재개를 받았어요. 그러면 보호자님들이 좀 보내주세요라고 보내주세요. 예, 도움을 드는 거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작성을 해서 냈는데, 거기에서는 당연히 될 이유들이 있죠. 뭐 될 이유가 있어서 그게 되는 건데, 그게
다른 사안에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문서적으로 외형은 갖췄다고 해도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법 논리가 안 맞고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보호자님께서 행정심판, 저희가 이게 참 죄송스러운 게 다른 행정사 사무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희가 좀 비쌉니다. 당연히 변호사보다 많이 쌉니다. 변호사 그 의견서 비용보다 행정심판 비용보다 절반 이하 싼데, 근데 상대적으로 행정사들 업계에서는 저희가 조금 많이 비싼 편이라서 계속 의뢰를 하실까 말까 그냥 전화 상담만 몇 번 받으시다가 이제 직접 하시는 걸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다가 이제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에 대한 검토 자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좀 소정의 검토 비용을 받고 이제 청구서를 자문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청구서에 안 맞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네,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뭐냐면 형사법 대원칙이에요. 헌법에 나와 있는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네, 근데 이게 이제 형사법에 근거한 징계는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행정법하고 형법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거든요. 징계 혐의 사실 인정은 형사재판 유무죄 확정과 무관합니다. 네, 그래서 형사재판에서 유죄 확정을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 혐의는 형사는 엄격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명력과 증거 능력을 갖추어서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소명이 돼야 되고, 그 소명의 책임은, 거증의 책임은 검사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그렇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징계 사실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별개예요. 형법은 엄격해요. 네,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가는 게 형사법의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형법에 없는 범죄는 처벌하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유죄를 받기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이런 것들이 형법의 대원칙이에요. 근데 행정법은 그게 완전히 다릅니다. 별개예요. 그게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그냥 징계 사실이 있다고 생각될 정도로 합리적으로 보일 정도면 징계 사실은 인정이 되고, 이와 같은 징계 혐의에 대한 사실 인정은 무죄 추정에 관한 헌법 조항이나 형사소송 규정에 저촉되지 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징계나 학교 선도위 징계, 학교폭력 예방법 징계, 이런 사항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폭력 예방법을 학교폭력 그 전담 조사를 받다 보면 학교 선생님이 처음부터 막 가해 학생인 것처럼 지목을 해서 강압적으로 하고 막 이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님 이거 왜 이렇게 넣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다른 분이 아까 말씀드린 인용징계를 받은 청구서를 받았고 자기도 공부를 해보니 이게 잘못된 것 같더라는 걸 하신 거죠. 네,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무죄 추정 원칙은 상관이 없어요. 행정법 일반 원칙은 비례 원칙, 평등의 원칙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일반 사무소에서도 이래요. 학교폭력 전문가라고 하는데 업무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형법 대원칙 있어 보이게 막 다 넣는 거예요. 그냥 네, 안타깝죠. 잘 아시겠지만 학교폭력 예방법은 학생 처벌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육과 선도의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입법 목적 자체가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이런 법 질서에 따른 분쟁 해결에 익숙하지 않아서 무조건 형사처벌을 의뢰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고 바람직한 성장에 기여하는 방법,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선도와 교육을 하는 목적이 학교폭력 예방법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안이 심각하다고 무조건 강도 높은 비판과 조치 처분 내리는 게 최선이 아니에요. 사안이 경미하다고 가해 학생이 진지한 반성과 뉘우침이 없는데도 가벼운 처분 내리는 게 최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안이 심각해요. 막 치아 파절이 되고 했어요. 근데 학생이 진심으로 반성을 해요. 진짜 진심으로 막 반성을 해요. 찾아가서 보호자님한테 사과도 하고 피해 학생한테 편지도 쓰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 가해학생 보호자도 피해 학생 보호자님한테 합의금을 치료비를 드리면서 가서 뭐 속된 말로 무릎도 꿇으시고 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그러면 위원들은 교육과 선도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학폭위가 개입을 해서 무조건 강한 처분만 내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치아 파절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뭐 치아가 뭐 속된 말로 뭐 뼈가 부러졌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원래는 통상적으로 비슷한 사안에서는 뭐 사회봉사가 나왔다면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이 친구는 서면 사과만 해도 충분히 교육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겠다 싶으면 서면 사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보면 경미해요. 그냥 욕 한 번 한 거예요. 욕 한 번 한 거는 뭐 안 되겠지만 그냥 뭐 뒷담화 몇 번 한 거예요. 네, 싫은 거죠. 근데 가해 학생이 참석했는데 뭐 전혀 반성도 없어요. 뭐 잘못했으니까 전 잘못한 거 없다고. 그 친구 욕먹을 짓 했다고. 뭐 남자친구한테 꼬리 치고 다녔다. 혹은 뭐 여자친구들한테 꼬리 치고 다녔다. 보호자한테도 이거 잘못된 게 느끼냐고. 아니 그 친구가 행실을 바로 했으면 우리 착한 아이가 이렇게 욕을 했겠냐. 나 그 친구한테도 똑같은 뭐 괴롭힘을 이렇게 학교폭력 신고해서 괴롭힘을 받도록 할 거다. 이렇게 느끼도록 할 거다. 이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이 사안은 서면 사과로 끝날 사안인데 교내봉사, 사회봉사 처분이 나오는 거예요. 네. 여기는 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판단이 이 친구와 보호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조금 더 자기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서면 사과로 끝날 문제를 사회봉사 처분을 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평등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행정법 일반 원칙인 평등의 원칙. 비례 원칙은 좀 별개인데 평등 원칙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뭐 다른 처분할 수 없다라는 이런 대충 이런 내용인데, 그러나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조치는 지방법원 판례가 그래요.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이라고 해서 동일한 처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전문가인 교육장의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과 선도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아까 설명드린 이러한 사례를 가지고 교육장의 판단이 교육과 선도의 목적이라면 일반인 상식상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몰라요. 안타까워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네, 뭐 이렇게 또 뭐 변호사분들은 다 아실 내용이긴 하지만 네, 모르는 분 되게 많으세요.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학교폭력 전문가라고 30만 50만 원 쓰시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의견 진술 기회인데 학교폭력 예방법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뭐 청문이나 이런 게 다른 조항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이 100% 적용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징계 사건이라면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됩니다. 공무원 징계나 노동 사건의 징계는 맞아요. 근데 학교폭력 예방법은 별개의 법이기 때문에 의견 진술을 이제 할 수 있는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고, 그리고 구학교폭력 예방법은 이게 적정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할 뿐이지 실질적인 의견 진술 기회만 보장된다고 하면 이게 절차상 하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보호자님들이 학폭위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말을 끊었다. 위원들도 이제 막 많으니까 이거는 별개 사건이니까 나중에 다르게 얘기를 하시라고, 이 사안의 핵심적인 말만 하시라고 끊는 경우가 있거든요. 약간 인성의 문제이긴 한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리고 학교에서 확인서를 제출하고 좀 더 제출하고 싶다고 했는데 사안이 넘어갔어요. 이제 뭐 제출하실 수 없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지방법원 판례입니다. 네. 적정한 절차만 거치면 되는 거, 실질적인 진술. 그러니까 학폭위가 열린다고 해서 확인서 줬죠. 그리고 그거를 뭐 통상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시간을 줘요. 그리고 사안조사가 들어갑니다. 사안조사, 전담교사나 전담조사관 조사 받았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뒤에 이제 학교장 자체 종결인지 아니면은 대책심의 열 건지, 대책심의 연다고 하면 교육지원청 넘겨서 개최를 요구하죠. 이게 통상 2달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뭐 길면 3달. 그럼 그때 언제든지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면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육지원청 제출하시든 뭐 학교를 통해서 제출하시든, 그거를 이제 내가 그리고 학폭위에서 말 끊었다고 해서 그게 그러니까는 방어권 행사를 못했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학교폭력 예방법을 해보자는 사무소에서 이걸 가지고 문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쓰지 마시라고. 네. 우리나라 학교폭력 예방법에서 방어권 행사가 안 돼서 취소 처분이 나왔던 대표적인 사례는 옛날 학폭위에 변호사가 참석을 요청했으나 변호사가 참석할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게 심각한 방어권 침해라고 해서 취소 처분이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거지. 나머지는 그냥 말 좀 끊었다고 학교에서 진술서 내지 말아 했다고 해서는 절차가, 네, 이건 방어권 행사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보면 피해 학생 보호자분들이 피해 학생 보호는 뒷전이고 가해 학생을 옹호하고 감사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아 파절까지 됐는데 가해 학생이 뭐 나 가서 뭐 울고 뭐 반성하고 했다고 가해 학생 뭐 그래, 이런 목적이잖아요. 네. 때로는 가해 학생을 격려까지 해요. 회의록 열어보면 가해 학생이 너무 힘들어해서 자기의 행동 너무 힘들어하면 심의위원들이 아 괜찮다 다음부터 잘하면 된다. 피해 학생 보호자님들이 회의록 열라면 눈 돌아가죠. 우리 때려가 우리 애는 지금 팔 부러져 가지고 병원 신세 지고 있는데 심의위원들이 뭐 가해 학생 뭐 괜찮다 이러고 그러면 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폭력 입법 취지가 그래요. 네. 근데 그걸 모르고 업무를 진행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안타깝죠. 네. 그러니까 학교폭력 전문가라고 홍보를 하고 막 하는데도 이런 행정법 일반 원칙 그리고 형사법이 적용될 수 없는 원칙까지 막 있어 보이려고 막 하는 게 맞나 모르겠네요, 저는. 네. 아무튼 대책심의나 행정심판에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거예요. 대책심의에 방어를 하면 행정심판 갈 이유가 없고 행정심판에서 잘 방어를 하면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보호자님께서 안일하게 그냥 금전적인 이유로 그런 기회를 날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죠. 그런 상황이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보호자님들이 대부분일 텐데 아무튼 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저희 쪽에 뭐 의뢰를 하세요. 저희가 뭐 최고예요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보다 더 능력 좋은 뭐 변호사님도 계실 거고 뭐 행정사님도 계실 건데 적어도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보호자님께서 먼저 아시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3, 4분만 대화해도 아, 저 사람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이 있구나. 라고 아실 거예요. 네. 없다면 30만 원, 50만 원 내도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 기회 날리는 거고. 그럴 거면 차라리 조금 더 금액을 지불하더라도 뭐 경제적인 여유가 좋다면 이제 뭐 행정심판 그 학교폭력 전문으로 하는 1호 변호사님 뭐 법무법인 어디에 보면 뭐 학교폭력 1호 하시는 분 정말 유명하신 분 계시거든요. 뭐 그분한테 의뢰하셔도 되고 뭐 큰 로펌에 하시면 되는데 뭐 큰 대부분 근데 그렇게 못 하시기 때문에 이제 저희 행정사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신다면 적어도 무조건 싼 데 가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학교폭력 전문으로 한다고 하면 이런 특성이나 학교폭력 특성을 알고 있고 이런 최근 판례가 진행되는 뭐 지방법원 판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호자님께서 많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책심의나 행정심판은 보호자님 역할이 커요. 사실은 보호자님께서도 공부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상담을 하셔가지고 좀 대화가 잘 통하고 신뢰가 가는 곳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어쨌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전화는 이제 업무 때문에 길게 통화를 못 하니까 이렇게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뭐 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은 좀 방송이 좀 많이 길었네요. 30분이네요. 어이구야. 네, 아무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